열전달 5의 1 비정상 열전도 지배방정식의 무차원화 및 집중열용량계 적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는 스테디라고 그러죠. 여기 있네요. 스테디. 시간에 따라 바뀌면 비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트랜지언트 또는 이거는 보통 과도로 번역합니다. 따라서 우리 비정상 열전도 대신에 과도 열전도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도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바뀌다가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일정하게 되는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럴 때를 주로 과도라고 부르고요. 그냥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면은 크게 봐서는 비정상입니다. 따라서 과도를 포함하는 것이 비정상이 더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똑같이 씁니다. 비정상이나 과도나. 열전달에서는 비정상이면 거의 과도니까요. 자, 열 발생이 없고 K가 일정할 때 우리는 비정상 상태에서 열전도 지배방정식은 이미 앞에서 이렇게 구했죠. 지금 K가 일정할 때입니다. K가 일정할 때 공간좌표와 시간에 따라는 이렇게 바뀝니다. 다차원에 대해서는 이 지배방정식 푸는 것은 거의 어렵고요. 보통 1차원 요거와 요거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5의 1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림 1과 같이 초기에 온도가 Ti 평판입니다. 큰 평판입니다. 아주 긴 평판. 이쪽으로 또 길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더 이상 온도도 안 바뀌고 여기도 안 바뀌는 1차원 온도는 오히려 X에 바뀌는 경우인데 초기에 전부 Ti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도라고 할게요. 100도씨. 그런데 갑자기 주위에 T 뭐 안되고 H인 상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도씨이고 H가 얼마인 상태에 하면은 식겠죠. 자,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온도는 점차 100도씨에서부터 떨어지게 되겠죠. 100도씨, 20도까지 온도가 떨어지겠습니다. 이 떨어질 때, 이때의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알아보려면 지배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지배방정식은 1차원, 예를 들어서 공간좌표에 대해서는 X 하나만 필요하고, 물론 공간좌표가 하나 필요하면 1차원이고요. 시간좌표가 있으면 비정상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X에 대해서 양쪽으로 있으니까 경계조건이 필요합니다. 경계조건이 먼저 이걸 보면 되겠죠. 자, X L에서는 X L에서 전도에 된 것은 대류 마이너스 K 연료속이죠. H, A는 다 빠졌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보면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이라서 여기에서도 x 마이너스 L에서 경계조건 대류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보통 중앙에서 대칭입니다. 대칭이면은 여기 이쪽에서 열전달은 없습니다. 즉 x 0에서 라운드 t, 라운드 x는 0. 이와 같은 즉 우리가 푸는 것은 요 반만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푸는 도메인 영역은 이쪽은 단열되어 있고 이쪽은 대류 열전달이 되어 있는 이 문제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t에 대해서도 1개가 있으면 조건 하나가 필요합니다. x는 2개니까 2개가 필요했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경계 조건이라 하고 이렇게 1개인 경우는 우리는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이라 합니다. 이것이 t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y 0일 때 이것도 이니셜 컨디션에 초기 조건에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니까 확실히 이니셜 컨디션. 온도가 0일 때 t는 ti, 이니셜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 전엔 예를 들면 100도씨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지배방정식의 무차원화. 먼저 지배방정식을 무차원화하기로 합니다. 지배방정식이 라운드 제곱 t, 라운드 x 제곱 이꼴 알파분의 1 라운드 t, 라운드 t 이와 같은 지배방정식을 그냥 풀어도 되지만 저는 전부 무차원에서 풉니다. 무차원화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식도 단순화되고 푸는 과정도 단순화된 걸로 푸니까 더 간단하게 계속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도 산뜻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독립변수는 x와 t겠죠. 그 다음 대문자 t는 종속변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되겠죠. 온도. 자, x를 무차원화하려면 주어진 길이가 l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무차원 x를 정의하면 됩니다. 주어진 문제는 이와 같은 두께 2L의 평판이지만 실제 이 문제를 풀 때는 반으로 해서 이쪽은 단일되고 이쪽은 있고, 따라서 이 길이는 L이고 이 L이 이 문제의 특성 길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 스타 몇 번 얘기하지만 원래 이름은 에스테리스크죠. 자, 그런데 유체학에서는 X 스타로 적지만 발음은 X 스타로 하겠습니다. X 스타는 L분의 X. 주어진 온도가 두 개 있습니다. TI와 T 무한대가 있으니까 온도를 무차원화하는 것은 열 전달에서는 T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델타 T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10도 차이가 있으면 똑같습니다. 100도에서 90도, 20도, 10도. 10도 차이 있으면 흐르는 열 전달률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열 전달에서는 델타 T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온도를 사용해서 무차원, 요게 레퍼런스 템퍼리처가 되는 거죠. 기준 온도가 됩니다. 따라서 무차원 온도는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T-T 무한대 Ti-T 무한대. 원래 여기에 온도가 100도고 예를 들어 Ti가 100도고 대류 조건이 20도 같으면 80이겠죠. 80에서 실제 T는 90이면은 90 빼기 20 이렇게 T 무한대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차이 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차원 온도는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또는 델타 T분의 T-T 무한대. 자, 그런데 요거와 요거는 무차원 하기가 기준 온도가 다 기준 온도가 있고 기준 길이가 있고 하니까 쉽게 무차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T가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공학 문제에서 T는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T에 기준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레퍼런스 기준 시간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의 열전달 책은 T스타를 뭐로 무차원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사람들 어떻게 그냥 이렇게 무차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할 줄을 이렇게 해서 기준 시간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뭐를 기준 시간으로 해야 될지 모르죠. 지금은 TR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무차원 시간을 TR분의 T로 무차원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X스타는 이렇게 정의하고 T스타는 이렇게 무차원하고 소문자 T, 무차원 시간은 T 나누기 TR, 지금은 모른다 그랬죠. 모르지만 TR로 두고 무차원 하겠습니다. 뭐를, 이 집에 차원 있는 지배 방정식을. 이거 하는 법 앞에서 몇 번 설명했죠. 어떻게? 거꾸로 하면 되죠. X는 LX 스타, 여기 X 자리에 LX 스타로 대입을 합니다. LX 스타. T인 자리에 델타 T, T 스타. T 자리에는 뭐를 대입하느냐? 델타 T, T 스타 대입하면 되고, 소문자 T에는 뭐를 대입한다? TR, T 스타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X 자리에 LX 스타인데 제곱이고 제곱은 밖으로 상수니까 나가고, T 스타는 델타 T 나오는데 여기도 델타 T 있으니까 처음부터 지워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T는 T 스타 TR, 여기 T 자리에 TR, T 자리에 TR T 스타죠.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일종의 변수 치환인데 라운드 T, 라운드 X를 라운드 T, 라운드 X 스타, 라운드 X 스타, 라운드 X,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거죠. 변수 치환을 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합니다. 바로 대입하면 됩니다. 바로 대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L제곱분의 요 L제곱을 넘기면 알파 T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걸 살펴보면은 요거 무차원이죠. 무차원, 요거 무차원이면 다 무차원입니다. 요거 무차원이죠. 그러면 무차원 이꼴 무차원이 돼야 되니까 여기 무차원이 돼야 되죠. 이것이 무차원이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차원이라 해야 된다는 얘기는 TR이 뭐와 같아야 되느냐 하면 알파분의 L제곱이 돼야 됩니다. 즉 TR을 알파분의 L제곱으로 정의를 합니다. 무차원이 되려면 TR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뭐 여기에 2도 곱해지고 3도 곱해지고 그런 거 곱해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T 스타는 어떻게 무차원하느냐? T를 알파분의 L제곱으로 무차원합니다. 그러면 L제곱분의 알파 T가 될 겁니다. 많은 책에서 이런 TR 어떻게 구하는 설명 없이 예를 들어 이거는 쉽죠. X스타는 L분의 X로 무차원하고 이런 건 쉬운데 T스타도 다음처럼 무차원한다. L제곱분의 알파 T 이렇게 적습니다. 뭐 어떻게 알았어? 강의하는 책을 쓴 사람이나 일 전달을 전공한 사람은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무조건 T스타가 이렇게 무차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마다 TR은 달라집니다. 우리 잠깐 빗나가면은 그 스톡스 프로블럼 스톡스 첫 번째 문제 갑자기 평판을 잡아당기면 유체가 움직이죠. 이때도 T스타를 하는데 이때 T스타 유체 값 보면 나오죠.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리고 또 바로 이어 나오겠지만 우리 집중 용량계에서는 또 T스타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TR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배방정식에서부터 구해야 됩니다.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 지배방정식에서 일단 구해지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어진 레퍼런스 어떤 게 없을 때는 굳이 T스타도 아니더라도 어떤 걸 무차원 하더라도 레퍼런스가 없을 때는 지금처럼 임시로 뒀다가 지배방정식으로부터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 많은 책에서 그냥 이렇게 무차원 한다라고 변수 취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TR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준시간 TR을 지배방정식을 무차원한 과정에서 정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무차원 인식에서 여기서 여기 1이 돼버리네요. 이렇게 무차원화 되네요. 뭐가 이것이. 이것을 이렇게 무차원 지배 방정식을 이제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당연히 요걸 주면은 뭐 쉽게 되겠죠. X스타 주고 이러면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 X스타도 만들 줄 알고 T스타도 만들 줄 알고 T스타도 소문자 T스타 시간에 대한 무차원 온도도 어떻게 무차원하는지 무차원 시간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면 지배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경계조건이나 초기조건도 T스타와 X스타, T스타로 나타내야 되겠죠. 경계조건 여기 있네요. 경계조건 X 이꼴로 제로일 때 단열 반만 한다 그랬죠. 반만 단열. 요거는 X 이꼴로 제로는 어떻게 해서 X스타는 제로일 때 라운드 T에 라운드 X스타는 어떻게 해서 라운드 T스타 라운드 X스타 뭐 이렇게 L분의 델타 T 이런 이거 0이면 이거 상관없죠. 여기 0이죠. 따라서 라운드 T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되겠나요? X 이꼴 L이면은
x 스타 이꼴 1일 때 요거는 그대로 적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k 라운드 t인데 t 스타로 하면 여기 델타 t가 나와야 되고 여기 라운드 x는 라운드 x라면 x 스타로 바꾸면은 l은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꼴 요거는 보면은 h 요것도 마찬가지 t 스타로 하려면 델타 t t 스타 이렇게 바꾸면 되죠. 요거는 왕창이 t 스타가 되죠. 네. 근데 요 델타 t는 지워지네요. 전부터. 그래서 요 식 적은 거 요거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옮겨 봅시다. 요거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x 스타 이꼴 1일 때 라운드 t 스타 라운드 x 스타는 마이너스 k분의 hl t 스타 이렇게 되겠죠. 자, 경계 조건을 보면은 아까 지배 방정식 때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를? 요것이 무차원이죠. 요것도 무차원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겠나요? 무차원수라 해야 되죠. 무차원 파라메타라 해야 되죠. 요거 무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차원 파라메타를 뭐 A라도 둬도 되고 상수로 둬도 되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오 넘버다. 비오, BIOT, 비오 넘버다. 비오수라고 그리고 BI라고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계 조건은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X스타 이퀄 1일 때 라운드 T, 라운드 X스타는 마이너스 비오 넘버 T다. 비오 넘버는 K분의 HL이죠. 당연히. 이 조건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초기 조건이네. 요거는 쉽네. 요 T는 0일 때는 T스타가 0이 되고 T가 TI라는 얘기는 T스타는 당연히 TI 빼기 T 모한데 TI 빼기 T 모한데 요 T가 TI가 될 테니까 1이 되죠. 아 0이 되니. 아 이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1이네요. 왜 0으로 했나요? 10C가 T스타는 1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DF에서는. 이제 이런 지배 방정식과 경계 조건인데 이거 계속 고쳐져야 되네요. T스타는 초기 조건일 때는 T스타는 1이죠. 예. 왜냐하면 T 빼기 T, TI 빼기 T 모한대가 T스타니까. 초기에 TI니까. 초기에는 1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PDF는 고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를, 이거 또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와 같은 지배 방정식이 있으면 T스타는 뭐의 함수가 되나요? 당연히 X스타와 T스타. 요거 내가 얘기했죠, 앞에서. 그런데 다른 나타나는 파라메타가, 여기 경계 조건의 BI 넘버니까 BI 넘버가 달라지면은 T스타가 달라지겠죠. 즉, BI 넘버가 파라메타가 되겠죠. 여기 구분한다 그랬죠. 왜? X스타와 T스타는 독립변수, 여기 밑에 나타나는 요 미분에 나타나는 독립변수고, 요 BI 넘버는 그거와는 좀 다르죠. 파라메타라고 얘기해서 나는 스타, T스타와 구분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왜? 요거는 독립변수고 기타 파라메타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비오 넘버 하나들. 따라서 무차원 온도는 당연히 독립변수와 유일한 파라메타가 비오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를? 무차원 온도를. 이것은 차원 해석을 지배 방식과 경계 조건을, 초기 조건을 무차원화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지배 방정식과 경계 조건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뒤에서 풀지도 모르겠는데 그 해는 이미 다른 연구자 이미
몇십 년 전에 해는 알려져 있고 구해놨고 그림 위에 계략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가 20도고 여기가 10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는 100도씨였다가 바깥이 빨리 식고 중간에 늦게 냉각되겠죠. 바깥이 빨리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또 20도씨로 균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외부가 내부보다 빨리 온도가 떨어지겠죠. 온도는 거의 이런 포물선 모양에 가까운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온도 분포는 파라메타가 뭐의 함수라? 비오 넘버에 따라 달라지겠죠. 따라서 비오 넘버가 이럴 때 대부분은 앞에처럼 되는데 비오 넘버가 아주 작을 때, 비오 넘버가 1보다 아주 작을 때 그럴 때 온도 분포를 한번 나타내 보니까 어떤 경향을 있느냐 하면 비오 넘버가 아주 작을 때는 온도가 거의 큰 차이 없이 약간 있지만 거의 일직선, 유니폼하게 거의 유니폼하게 아주 작으면 0.0000 무지 작다 그러면 직선이 됩니다.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온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해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비오 넘버가 작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H가 작고 L이 작고 K가 작다는 것을 K는 클 때네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제일 먼저 이해하기 쉬운 게 L이죠. L이 작다는 얘기는 이 두께가 이만큼 두꺼우면은 식는데 예를 들어 냉각될 때 바깥이 먼저 식을 것이고 안에는 식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이 두께가 이렇게 선처럼 얇다. 그럼 뭐 안과 밖이 구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100도씨였다가 같이 쭉쭉 떨어지겠죠. 확대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균일하게. 즉 L이 작으면 아주 작으면 이거 내부 표현도 동시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K가 요거 H가 아주 작고 L도 물론 작지만 K가 아주 클 때, 즉 K분의 H가 아주 작을 때, 요거는 생략하는 게 좋겠네요. K분의 H가 작을 때, 또 마찬가지 K분의 물론 하나하나 따로 하면 H가 아주 작고 K가 아주 클 때를 얘기하겠죠. 이때도 균일하게 떨어진다는 비오 넘버가 작으니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넘겨서 설명을 또 할게요. 네, 없는데 자, 이 K분의 H가 아주 작다는 얘기는 이 말이죠. 자, 먼저 K분의 H가 작다는 얘기는 이 K가 열 전달이 잘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구리입니다. 바깥이 H가 작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공기인데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은 온도가 이렇게 했을 때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열 전달이 작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열 전달이 무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균일하게 되겠죠. 반대의 경우로 예를 들어 봅시다. 아주 반대, 극단적으로. 바깥에 H는 물입니다. 물이고 여기는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구리 이런 것보다 구리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안 되는 돌이다. 그러면은 100도씨 돌을 넣었는데 물에다가 0도씨 물에 넣으면 여기는 열 전달이 잘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잘 안 일어나니까 안쪽이 냉각되는 데는 바깥보다 한참 늦겠죠. 이게 구리다. 잘 된다면 반대죠. 근데 잘 돼도 물에 넣었을 때는 미처 안이 빨리 바깥이 물하고 공기를 비교해 보면은 바깥이 물이 H가 큰 데는 빨리 냉각되는데 얘가 못 따라가는 거지. 아무리 열 전달이 잘 되더라도 그때는 온도 분포가 이런 식으로 포물선으로 바뀌겠죠. 즉 H는 바깥은 공기처럼 H가 잘 안 되고 안은 잘 되는 경우에 균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하면 자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자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비호수가 아주 작을 때는 비오 넘버가 아주 작을 때는 이 해석을 시간에 따라 위치와 온도에 따라 하지 말고 균일하게 즉 온도는
오로지 시간만의 함수다. 왜? 이쪽은 균이라니까. 그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즉 비호수가 아주 작을 때 고체 내부의 온도를 균일하다고 가정하여 오직 시간만의 함수, 즉 시간만의 함수 T라 가정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집중열용량법, 럼프드 덩어리, 럼프드 히트 커패시티 메서드라고 합니다. 또는 집중용량법이라고 합니다. 한 덩어리로 그냥 보는 거지. 온도를 하나의 온도, 이거 전체 덩어리로 온도가 같은 덩어리로 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거꾸로 왔죠. 이것이 균이라는 것은 언제 균일해? 비오 넘버가 아주 작을 때.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비오 넘버가 한 0.1보다 작으면 아주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집중열 용량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 집중열 용량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요 다음 5의 2절에서 1절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배방정식, 물론 비정상이죠. 비정상 지배방정식을 무차원화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 법,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부터 우리는 해를 구한 결과, 다른 사람 그 결과를 보면은 비오넘버, 온도 분포는 비오넘버만의 함수, 파라메타는 따라서 비오넘버가 0.1보다 작을 때는 균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요. 5의 2절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정상 열전도 지배 방정식 무차원화,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런 조건에서는 비오넘버가 1보다 아주 작은 조건에서는 집중용량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은 균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5의 1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